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내신 1점대라면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영상으로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입시가 시작됐죠. 지금 한창 작년 21학년도 막 정시 추합 발표하는 시기인데 이미 현재 고3 학생들은 내일 모레 3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학생부 가세특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야, 이걸로 내가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냐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한 준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입시가 많이 바뀌었죠. 2020, 21, 21로 바뀌었습니다. 입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수가 많아지고 불확실성도 많아지는 거죠.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미 오픈된 정보만 가지고는 지원하지 못한 학교를 전략을 즉 작전을 잘 짜면 찔러볼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연대랑 고대 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학교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타겟이냐면 내가 내신 1점 초반대 아주 좋아. 모의고사도 다 일로 깔려 있어. 그런데 뭐 특목고를 포함해서 학생부가 엄청 빵빵해. 그러면 연고대가 아니라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내가 세 개가 전부 다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탑이 서울대 쓰시겠지요. 그런데 연고대도 물론 좋은 학교입니다만 그 셋 중에 뭔가 하나 부족한 친구들은 이 학교를 바로 고민하시게 됩니다. 자, 수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왜 두 학교를 준비했냐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대랑 고대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타겟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대는 특목고를 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전형에서 뭐 면접을 좀 어렵게 낸다든가 논술 난이도를 높인다든가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특목고에서도 좀 상위권 학생들을 좀 잡아가는 게 특징이었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즉 교과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일반고 전교권에서 노는 학생들 중에서 야, 우리 학교 올려면 수능 최저 이 정도는 맞아야 돼. 높은 최저학력을 기준으로 합쳐서 일반고에서 우선 학생들을 좀 뽑는 컨셉이었죠. 그런데 올해 22학년도부터는 접점이 좀 생깁니다. 즉, 내가 어느 학교를 쓰는 게 유리한지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의 특징은 의대 정원, 약대 정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교과 이제 두 가지가 좀 특징인데 종합 전형이 좀 축소가 되고 정시가 좀 확대가 되면서 특이한 전형이 좀 생기는 게 좀 있습니다. 빨간 줄로 적어놨죠?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된다. 이 첫 번째 타겟 영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지만 아주 짧게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변한 게 없는데 뭐만 좀 달라졌냐? 이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좀 달라졌죠. 원래 고대는 교육부 말을 굉장히 잘 듣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야, 논술을 안 보면 좋겠어. 폐지. 야, 학생들, 야, 내신 좀 보고 일반고 좀 많이 뽑아. 그랬더니, 학교장 추천, 뭐, 이런 게 1, 2 시리즈로 굉장히 많았고, 정시도 19.7% 굉장히 적은 학교였죠? 근데 작년에, 한 방 맞았죠? 그래서, 야, 정시 늘려. 그랬더니,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시 문이 좀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전형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인원 변화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 적합성만 수능 최저가 없죠. 역시 명문 대학교답게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아직은 좀 살려놨습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수능 최저 있고 학업 우수형 종합인데 수능 최저 무려 4, 7, 8 걸려 있죠. 요 놈은 수능 최저가 없다. 없는 종합 전형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그 전형별로 두 학교 좀 특징, 유불리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나왔습니다만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선택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씁니다. 자소서 안 써도 되는 학교입니다. 정시 모집 엄청 늘었다. 요거 특징이죠. 자, 연대는 다른 거 다 빼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진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자, 보시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거에서 종합 이랬어요. 근데 올해는 교과 종합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즉 비슷해요. 인원도 똑같은데 뭐가 좀 바뀌었냐면 작년에는 면접을 보는 종합전형.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활동, 서류라고 하는데
이제 쉬운 말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 스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펙 위주로 뽑았다면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 즉 내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의 탑은 이전까지는 어느 학교였냐면 한양대였고요. 한양도. 전국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은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 연대에서 이 교과 전형을 생김으로써 아마 이 타이틀을 올해부터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좀 특이한 상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던 거를 수능 최저를 살짝 걸었습니다. 물론 연대 정도 되는 학교에서 2합 4, 2합 5 정도의 수능 최저라면 높은 건 아니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자사고 아니라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균 2등급만 걸어놔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없던 걸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복잡한 설명이긴 하지만 참고만 하시라고 정리를 좀 했으면 수능 최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줄 텐데 이제 뭔가 아쉬운 친구들입니다. 내가 내신만 극강이거나 아니면 내가 학생부는 진짜 빵빵한데 내신 따기 힘든 학교라서 내신이 좀 안 좋다거나 수능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 학교를 정시로 뚫을 만큼은 안 된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학교장 추천은 원래 있던 건데 3합 5와 3합 6 정도, 평균 2등급 정도의 수능 체주를 요구했죠. 연대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어요. 면접형 종합전형을 교과로 바꿨죠. 추천형입니다. 수능 체제가 없는 게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만 보냐면 내신만 봅니다. 아마 이 전형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한양대 교과 전형 정도 될 텐데 1.3 넘어가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만큼 극강의 내신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관리가 잘 돼 있네? 그러면 연대를 뚫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긴 거죠. 반면에 고대는 수능을 못 보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연대는 활동 우수형, 예전에 이제 국지형이라 해서 이름이 좀 바뀌어 있는데 보통 연대는 수능 체제보다는 뭐가 좀 불편했냐면 면접 문항이 좀 어렵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하는 커리가 있는 특목고가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살짝 추가되어 있냐면 수능 체제를 살짝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랑 비교를 하면 4합 7, 4합 8에 비해서는 2합 4, 2합 5 정도의 수능 체제는 만만하죠.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4합 8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수능 체제의 문턱은 연대가 조금 낮은 편이고 고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수능 체제를 거는 게 아니고 고대에서는 계열 적합성만 수능 체제가 없죠. 또 특이하게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활동 우수형에는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요놈 없는 게 이제 하나가 남은 꼴이 됐죠. 자, 너저분한 설명을 좀 한 것 같지만 일단 뭔가 바뀐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하게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례별로 Q&A로 좀 나눠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뭐 한양대학교 입결 이제 점수 평균인데 연대 교과전형에 참고할 자료를 제가 좀 올려놨고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총 6개 문항을 준비했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Q&A식으로 한번 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일반고 학생인데 내가 내신이 진짜 좋아. 웬만하면 1등급이고 어쩌다 뭐 실수야 2등급이 나오는 정도의 극강의 내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수능 준비는 좀 미흡해. 왜?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거든. 그런데 전교 1, 2등이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주저하지 말고 요 카드 한 장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교과형이 생겼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신 하나로 줄을 세울 수 있는 최상위권 학교가 생겼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1.3 안쪽에 있는 학생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장점이라면 이 전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1.2, 1.2 이렇게 막 극강은 아니야. 극강은 아닌데 그래도 1.5등급, 6등급 정도 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1.56 정도면 전교 1, 2, 3등 안에 드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내신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 과목이 1등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의 1등이 아니라 평균을 내다 보면 평균적으로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전교 1등은 1.5를 넘어가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신 1점 중반대 정도 된다. 그런데 내가 수능을 5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수능티도 좀 걸려있고 그런데 특기자 전형의 변형이죠.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은 조금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점 중반대 내신인데 수능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일반고라긴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과 경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내신은 좀 괜찮은데 아주 극강은 아니고 그렇다고 수능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내신이 좀 딸리긴 하지만 수능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웬만한 과목은 1, 2등급을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전형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적어놨습니다. 제가 고려대 학업우수형인데 전형의 높은 과라고 얘기했죠. 자, 아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1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고대는 여기 보시면 6배수를 뽑아요. 1차에 6배수를 뽑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만 털면 웬만큼은 들어갑니다. 지원자 중에 절반 안에만 들면 1차는 합격을 하는 거고 2차에서 뭐를 볼 거냐면 평균 2등급 정도의 수능 체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도 되냐면 1.5에서 1.7 정도 1점 딱 중반 정도만 되더라도 고대 학업 우수형은 수능 체제로 뚫을 수가 있죠. 만약에 높은 과도 그렇다는 얘기고 혹시나 조금 중후반 지금 1.5에서 뒤쪽으로 좀 나간다고 치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 이 전형에서 낮은 과를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를 잘 고르시면 일단 진짜 후반대나 진짜 운이 좋으면 2점 초반대에서도 커트라인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보는 물론 확률이 높지는 않겠죠. 하지만 수능 문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 응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인원 자체도 줄었어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최근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체제가 큰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목고는 어떨 거냐? 만약에 내가 특목고 학생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내신도 좋고 수능 준비도 적당히 잘 되어 있어. 그러면 뭐에 쓰느냐? 고대 학업우수형 쓰시면 됩니다. 근데 흔치는 않겠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학생분 좋은데 내신이 특목고에서 따긴 좀 어렵겠죠? 그럼 이제 뭘 고민하시게 되냐면 이 두 개를 쓰게 되실 겁니다. 고려대 계열 적합성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극강의 학생부 경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일반고 전형이라기보다는 특목고 전형의 전신이 있던 그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펙이 좋긴 하지만 수능을 안 보면 진짜로 그 특이한 스펙 하나로 들이대는 친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모의고사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높지는 않지만 수능 체제가 걸려있는 올해부터 걸립니다. 작년 데이터 보시면 아닙니다. 올해부터 활동 우수형에 수능 체제가 걸리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조금이라도 돼 있다면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연대 활동 우수형 정도를 찔러보는 게 그나마 상대적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대, 고대 22학년도 수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디테일한 변경사항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 건 4월 달쯤 되면 학교별로 수시 입시공이 정확하게 픽스가 됩니다. 그때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입시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그랬죠. 그 불확실성을 내가 합격 확률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정보를 쌓아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합격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